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최고의 의료진, 가장 빠른 리퍼, 위주 최대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 시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오는 4월 15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16세 이상 모든 주민이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큰 당면 현안인 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해 애초 설정한 목표인 100일 내 1억 명의 백신 접종을 이미 달성했다며 2억 회로 올렸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종식을 위한 백신 접종의 변속기를 주 정부들이 한 단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아시안 중호범죄를 규탄하며 지역사회에서 중호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아시아계에 대한 중호범죄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키로 했습니다. USC가 캠퍼스 내 산부인과 의사 조지 틴탈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소송 합의금으로 피해자들에게 8억 5,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급진적 사법개혁 조치들을 추진하면서 경찰 및 범죄 피해자 옹호 단체 등은 물론 LA 카운티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어 리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타운 인근 에코팍의 홈리스 판자촌 철거를 둘러싸고 어젯밤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한 가운데 홈리스 판자촌에 24시간 내 철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이에 맞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2024년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국경지대의 불법 이민자가 최근 증가한 것과 관련해 원정적 이민 정책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오는 입국자가 급증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부인했습니다. 미국 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실업 지표가 개선되는 등 경제의 빠른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강화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모처럼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 48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백신 접종 대상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하면서 다음 달에는 가주의 16세 이상 모든 주민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4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50세 이상 주민들이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됩니다. 4월 15일부터는 캘리포니아주 내 16세 이상 모든 주민이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백신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접종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가주 정부는 매주 180만 회분의 백신 접종물을 배급받고 있는데 다음 달 초에는 매주 250만 회분, 다음 달 말에는 매주 300만 회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가주는 매주 30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상황인데 한 달 후에는 매주 400만 명에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수급이 원활치 않은 LA 카운티의 경우에도 4월 말에는 백신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매주 100만 명의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접종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당장 접종 예약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16세 이상 가주민 모두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까지는 앞으로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가주보건국은 접종 대상자들이 접종 예약을 4월 1일 혹은 4월 15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다만 접종 예약 일자가 본인이 접종 대상에 포함되는 날짜 혹은 그 이후로만 잡히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5일 오후 현재 myturn.ca.gov에서는 아직 새로 접종 대상으로 확대된 주민들에 대해서는 예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주의 백신 접종 일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5월 1일부터 전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한 계획보다 2주 앞당겨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주정부 운영 웹사이트 myturn.ca.gov 혹은 833-422-4255번으로 예약하면 됩니다. 주정부 웹사이트 외에도 각 카운티 운영 백신 접종 사이트나 CVS 등 대형 약국 사이트에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인 다음 달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2억 회분을 접종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목표의 2배량인데 백신 효과로 미국 경제도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내놨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목표치는 취임 100일에 1억 회분이었습니다. 이미 지난주 1억 회분 접종이 이뤄진 미국에선 현재까지 인구의 4분의 1을 웃도는 8,550만 명가량이 최소 한 차례 접종을 마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인 다음 달 말까지 2억 회분 접종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목표치를 2배 끌어올린 겁니다. I know it's ambitious, twice our original goal, but no other country in the world has even come close, not even close to what we are doing. I believe we can do it.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초대형 경기 부양책 시행 등으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6%가 예상된다며 경제 회복에도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0만 건 아래로 내려간 것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이라 일자리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일단은 긍정적 신호를 읽힙니다. So there are still too many Americans out of work, too many families hurting, and they still have a lot of work to do. But I can say to you, the American people, help is here and hope is on the way. 좋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미국에선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일자리 950만 개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걸 회복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USC가 캠퍼스 내 산부인과 의사 조지 틴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소송 합의금으로 피해자들에게 8억 5,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사 혐의로 대학 측이 물어낸 합의금으로는 사상 최고액입니다. 앞서 조지 틴달에게 피해를 당했다며 피해자들이 별도의 집단 소송을 통해 USC로부터 받은 합의금까지 합치면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74세의 조지 틴달은 30여 년 동안 USC에서 근무해왔으며 캠퍼스 내 헬스센터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2016년 사이 면서 700명이 넘는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조지 틴달은 무죄를 주장하고 현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만일 유죄 확정을 받게 되면 최고 64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남가주 지역에서 아시안을 겨냥한 혐오 범죄가 속출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오늘 한인 등 아시안계 커뮤니티 총영사와 상공인 단체장들을 초청한 가운데 아시안 증오 범죄를 규탄하며 지역사회에서 증오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이은 기자입니다. 25일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한국과 파키스탄, 필리핀, 일본, 중국의 대사와 총영사, 각 커뮤니티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 30여 명을 초청해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범죄에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이날 공개한 LA 카운티 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LA 카운티 치안당국에는 524건의 증오범죄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3.2%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알렉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은 애틀란타에서 발생한 아시아 증오범죄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인종차별적인 언어폭력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치안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But this morning we stand here together as one voice to say that the hate must stop. Since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there has been a rise in hate crimes against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and there is no room for intolerance. 비아누에바 국장은 이날 최근 다이아몬드바에서 아시안 증오범죄 규탄 시위대를 향해 돌진한 용의자 남성을 지난 23일 증오범죄 고려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아몬드바에 거주하는 파키스탄 아드만 칸 영사는 중국인과 한인 등 동양계 주민들이 밀집한 다이아몬드바와 월넛 주변 치안이 불안해지다 보니 출근길에 월넛 내 공원에서 주민들을 볼 수 없어 인종차별범죄 우려에 따른 또 다른 락다운을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And today, for any race, for any group of people to come under attack in such a way is not going to be tolerated. 이 자리에 참석한 LA 셰리프국의 한인 에릭 김 캡틴은 아시안 증오범죄에 여성 혹은 노인이 표적이 되는 것에 있어 안타까움을 전하며 무엇보다 이러한 증오범죄의 가장 큰 원인인 인종 혐오가 먼저 청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Part of this press conference is we wanted to bring awareness to this topic, and we wanted to encourage the Asian community to report incidents of either hate incidents or hate crimes. 박경재 LA 총영사는 지속적으로 치안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 예방에 힘써 한인 사회 안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경찰협회라든지 오늘 그 소개한 그 캡틴 김을 비롯해가지고 그런 한인경찰협회가 있다는 것도 저 마이클 무어 국장이나 알렉스 빌라노베 국장도 알고 있고 LA 한인상공회의소의 강일환 회장은 LAPD는 물론 LA 셰리프국과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한인 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가주 출신 한인 정치인인 미셸 박스틸, 영김, 연방 하원의원에게도 관련 사안에 대한 정치권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아시안 헤이크라임에 대해서 법을 조금 강력한 법을 제정을 해달라. 그렇게 우리들이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LAPD 측으로부터는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부서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한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보석금제 및 사형 구형 폐지 등 급진적 사법개혁 조치들을 추진하면서 경찰 및 범죄 피해자 옹호단체 등은 물론 LA 카운티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어 리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게스콘 개혁 조치의 일부인 갱단원 등 중범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기소 중단 등으로 인해 범죄자들이 가벼운 형량을 받아 일찍 사회에 복귀하게 될 경우 한인 비즈니스를 포함한 더 많은 주민들이 범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스콘 신임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보석금 제도 폐지, 갱단원 등 중범죄자들에게 가중처벌 기소 중단, 사형제 폐지, 범죄자 형량 재심사, 미성년자 범죄 시 성인과 동등한 처벌 금지 등 파격적인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LA 카운티 검찰 내 한 관계자는 조지 게스콘 검사장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LA가 현재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수준으로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 가주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SB 82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중범죄로 여겨지는 절도 행위가 경범죄로 분류돼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가 현저하게 약해진다며 이 경우 한인 비즈니스가 절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수많은 업주들이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스콘 검사장은 추진하는 개혁들은 범죄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구원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보석금 제도 폐지와 관련해 게스콘 검사장은 이 같은 개혁 조치를 발표할 당시 보석금 제도는 재정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구금되고 재정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석방되는 이중적이고 불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며 재판 전 구금된 용의자들은 저소득층 또는 유색인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의료보험회사 휴메나와의 협력안을 발표했습니다. 휴메나 건강보험인 이중적격 특수요구 플랜 DSNP 플랜을 보유한 회원들은 휴메나 헬시푸드 카드를 이용해 H마트에서 다양한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휴메나의 DSNP에 포함되는 회원들에게는 매달 식료품을 카드 결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 지급돼 휴메나 회원들은 기존 유명 대형마트뿐 아니라 H마트에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카드를 액티베이트한 후에는 세이빙 카드에 있는 UPC 코드처럼 스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은 우유나 달걀, 빵, 주스, 물, 요구르트, 과일, 야채 등 휴메나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식품들을 이 카드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매달 최대 $75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운 인근 에코파크의 홈리스 반자촌 철거를 둘러싸고 어젯밤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한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경찰이 현장에 대거 주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코파크 레이크를 따라 현재 30에서 40개의 홈리스 텐트가 흩어져 있는 가운데 홈리스 텐트는 앞으로 24시간 내 철거하도록 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한인타운 상가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화재는 오늘 새벽 5시 10분경 900블락 사우스 웨스턴 애비뉴에 위치한 2층짜리 스트립몰에서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두 군데 상가를 잇는 좁은 공간으로 이들 상가에는 여러 유닛이 몰려 있는 데다 화재가 상가의 벽과 바닥을 태우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화재로 인해 최소 한 유닛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민주평통 LA와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영김 연방하원 의원을 초청해 미국의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를 주제로 화상 강연을 실시합니다. 강연은 4월 1일 오후 5시에 줌으로 열리며 줌 링크는 아이디 LA 평통전화 213-384-6919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목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사우스 방향 가필드 애비뉴부터 18마일대로 정체 심해지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을 지나 4가 스트릿과 교차되는 지점까지 6마일에서 15마일대로 정체 중입니다. 또 이용 구간 110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부터 다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이 구간부터 글렌데일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4마일에서 23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5번 놀스 방향 110번 놀스와 교차되는 지점부터 다우니 로드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에서 21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101번 사우스 방향 오늘도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스트릿 구간부터 21마일대 서행 시작으로 선셋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7마일에서 21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110번 놀스 방향 105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부터 플로란스 애비뉴 구간 11에서 21마일대로 부분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110번 사우스 방향 버논 애비뉴 구간부터 18마일대로 정체 심해지고 있고요. 힐 스트릿과 교차되는 지점까지 10마일에서 18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벤츄라 지역 지나는 101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콜드워터 캐니언 애비뉴 사우스 구간부터 21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기 시작해 405번 놀스와 교차 지점을 지나 헤스켈 애비뉴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5마일에서 21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110번 놀스 방향은 익스포지션 블루버드부터 101번 놀스와 교차 지점도 10에서 17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인 여성이 흑인 여성에게 심하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인을 향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전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게 감시 영상을 보면 여성들이 가게에서 가발 전시대를 흐트러뜨리는 장면, 김 씨를 폭행하는 장면, 가게 밖에서 한 차량이 부자를 위협하는 듯한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것은 한 백인 남성이 지난 16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세 곳의 스파와 마사지숍에서 총격을 가해 4명의 한인을 포함 6명의 아시아계 등 모두 8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이기도 합니다. 해리스 카운티의 검찰청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두 여성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휴스턴 경찰서는 인종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기소된 한 흑인 여성은 지역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가게에 들어선 뒤 흑인이라는 이유로 가게 주인이 자신들을 따라다니며 감시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 이 씨는 자신들이 아시아계여서 이 여성들이 이런 일을 했다면서 인종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폭력을 시작했다고 말을 한 뒤 눈앞에서 어머니의 폭행 장면을 본 것이 매우 고통스러웠다며 이제 더는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씨 가족은 사건 후 가게의 안전요원을 고용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뉴욕 한인회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증오범죄 대응 토론회에서 부활절 휴회 기간이 끝나고 의회가 다시 열리면 가장 먼저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 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이 각각 상원과 하원에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를 막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에는 증오범죄 를 당한 사람이 손쉽게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를 허용하고 사법당국이 신속하게 증오범죄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증오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관련 조치 도입도 포함됐습니다. 척 슈머 대표는 아시아계를 포함한 어떤 소수 집단에 대해서도 증오범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사법당국이 소수 집단에 대한 범죄를 증오범죄로 다루도록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10명의 희생자를 낸 콜로라도주 총격 사건 피의자 아흐마드 알리사가 정신질환 감정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또 알리사가 정신감정 진단을 받는 동안 보석을 허용하지 않고 구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알리사는 콜로라도주 볼도 카운티 법원에 첫 출석했습니다. 알리사는 이날 진행된 법원 심리에서 신원과 혐의 등을 확인하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한 것을 빼고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알리사는 변호인을 통해 정신감정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캐스린 헤럴드 변호인은 알리사의 정신질환을 다루기 위한 정신건강평가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그의 정신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토머스 멜버힐 판사는 정신감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알리사가 진단을 받는 동안 보석 없이 교도소에 구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알리사 가족은 그가 반사회적이고 피해망상에 시달렸다며 정신질환이 총격 사건의 동기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리사의 정신감정 요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다음 공판 절차는 2에서 3개월 정도 연기될 전망입니다. 헤럴드 변호인은 알리사의 정신질환을 완전히 평가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알리사의 총격 동기를 밝히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범행의 단서를 찾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사망자를 낸 콜로라도 볼더의 총기 난사 사건에서 총격범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무기가 소총처럼 생겼는데도 권총으로 분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총격범 21살 아흐마드 알리사는 이번 범행에 총기 제조업체 루거의 AR 556 권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총의 외형은 권총보다는 소총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실제 이 권총은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에 많이 등장한 군용 소총 AR-15의 일종이자 사실상 똑같은 무기입니다. 권총 버전은 AR-15의 총열을 짧게 줄이고 개머리판 대신에 팔을 고정시킬 수 있는 고정대를 부착한 것입니다. 조지아 주립대학의 총기산업 전문가 티머시 리턴은 AR-15 플랫폼을 사용한 무기는 장총이든 권총이든 사실상 똑같은 화력을 지녔다며 전투를 위해 만들어진 반자동총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소총을 규정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인 총열과 개머리판에 대한 정의가 법을 우회하려는 총기 제조업자들에 의해 계속해서 변경돼 왔으며 바로 그 결과물이 이번 범행의 AR-15 스타일의 권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콜로라도주 총기 난사 사건 관련 영상을 삭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유튜브가 콜로라도 총기 난사 사건 당시 영상에 시청 연령 가능 제한과 동의 등의 절차를 추가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2일 콜로라도 볼더의 식료품점 킹 수퍼스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에선 경찰관 1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식료품 주변에 있던 시민 중 일부는 총격 사건의 전개 상황을 촬영해 유튜브로 올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희생자들의 모습이 찍힌 영상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 확대된 희생자의 모습과 함께 용의자 아흐마드 알리사가 다리에 피를 흘리면서 체포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 영상은 전날 오전까지 70만 회 이상의 시청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유튜브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다른 소셜미디어와 마찬가지로 폭력적인 영상을 올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콜로라도 총기 난사 사건을 검토한 끝에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튜브는 이 영상의 일부 시청자에게는 이 동영상 내용이 부적합할 수 있다며 이 동영상의 내용은 일부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경고문을 삽입했습니다. 유튜브의 엘레나 에르난데스 대변인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려는 목적의 폭력 영상이나 증오 발언 등은 유튜브에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뉴스나 기록 영상 등의 목적에서 사용되는 영상은 어느 정도 폭력적인 내용이라고 해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이에 맞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관계는 민주주의와 독재 간 체제 경쟁이라고 규정하면서 중국이 최강대국 지위를 결코 넘볼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취임 64일 만에 첫 기자회견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먼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맹들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선 상응 조치를 다짐했습니다. There will be responses if they choose to escalate. We will respond accordingly.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임기할 당시 북한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경고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해법 마련을 위해선 북한과 외교에 나설 수도 있지만 최종 결과는 비핵화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중 관계를 민주주의와 독재 간 체제 경쟁으로 규정했습니다. This is a battle between the utility of democracies in the 21st century and autocracies. 중국의 궁극적 목표가 세계를 선도하는 최강대국이지만 미국은 결코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5월 1일로 예정된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군과 관련해선 시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가량 계속된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최근 크게 늘어난 불법 이민 관련 질문이 쏟아졌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적 해법 마련의 필요성 등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로이터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해당 지역과 더 넓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시간 25일 오전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는데 이는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는 것이 한미 일의 공동된 판단입니다. 북한은 한국 시간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전술 유도탄 2발을 시험 발사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임을 확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남부 국경지대의 불법 이민자가 최근 증가한 것과 관련해 계절적으로 매년 이즈음 있는 일이며 자신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행정부대로 온정적 이민 정책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오는 입국자가 급증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부인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 국경 이민자가 급증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은 변한 것이 없다며 연초 이민 시도자 급증은 매년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계절적으로 매년 초 남부 국경에서 이민을 시도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서 이는 사막의 무더위로 인해 그들이 이동 중에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행정부대로 국경 지역 아동이 28% 증가했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도 31% 증가했다면서 이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며 매년 일어나는 일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멕시코 국경의 상황이 곧 훨씬 좋아질 것이라며 기자들이 이민자 수용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투명성을 위해 노력할 것도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비록 질문에 대한 답이었지만 취임 2달밖에 안 된 시점에서 재선 출마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미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 계획은 재선에 출마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기대라고 말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를 두고 취임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서 최고령자인 바이든이 4년 재임 후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을 잠재우려는 분명한 노력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역대 최고령인 78세로 취임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가 4년 뒤 재선에 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운명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며 지금까지 아직 확고한 계획을 세우진 않았지만 만일 재선에 출마한다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러닝메이트로 함께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은 훌륭한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이 브라질의 코로나19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어제 브라질 코로나19 상황에 관해 언급하며 브라질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브라질의 어려운 상황을 우려하며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백신 제공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브라질 외교부는 지난 13일부터 주미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와 백신 제공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권 단일화 승리의 탄력을 받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의 격차를 20%포인트 가까이 벌렸습니다. 민주당은 열세를 부인하진 않으면서도 여론조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지지층이 있다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자신감의 근거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오세훈 후보를 상대로 벌였던 역전극의 경험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는 역시 큰 관심이었습니다. 당시 지역 현역이던 민주당 정세균 후보의 종로 수성에 맞서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종로 공천으로 자연스럽게 대선 주자로 부각된 오세훈 후보는 선거 전부터 승기를 잡는 분위기였습니다. 초반부터 주요 여론조사에서 1위를 유지했고 선거를 20일 앞두곤 격차를 17.3%포인트까지 벌렸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딴판이었습니다. 52.6대 39.7. 정세균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누르고 압승한 겁니다. 자,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됐던 두 사람 결국 만표 차이에 싱거운 결론을 내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5년 전 종로에서의 대역전 경험을 근거로 삼아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 뒤 오세훈 후보가 20%포인트 가까이 격차를 벌리며 앞서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충분히 왜곡될 여지가 있고 대역전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보면 하나는 큰 폭으로 차이가 나고 또 하나 발표된 거는 하나는 20%, 하나는 10% 뭐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론조사 지금부터 시작이죠, 이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입장에선 이번 선거는 20대 총선과는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만큼 견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면 저는 박원순 시즌2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민주당의 바람대로 이번에도 대역전극이 가능할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선거 열기가 올라오면 지지층도 결집하는 만큼 적어도 격차는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극적인 야권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여전히 거리를 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박원순 옹호 발언을 쏟아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대한문 앞 대대적인 유세에 나섰습니다. 단일화 경쟁에서 패한 뒤 지원 사격을 약속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동참했습니다. 앞서 단일화 과정에서 날선 발언을 주고받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안 대표는 현장에서 만나 거리낌 없이 악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 대표가 연설을 시작하자 갑자기 김 위원장이 자리를 뜨려 합니다.
주변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은 이내 유세 차량에서 내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정된 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앞서 김 위원장은 안 대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의 전반적인 걸 한번 훑어보면은 그런 뉘앙스가 섞여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기여를 할 건가는 스스로 생각할 문제이지. 김 위원장은 전날 방송에서도 안 대표가 정권 교체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다고 말했고 당내외 중진들이 안 대표를 지지해 당이 이 꼴이 됐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단일화 이후에도 해묵은 감정이 풀리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임 전 실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옹호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관련 발언을 삼가달라는 요청에도 임 전 실장은 연이틀 박 전 시장에 대한 헌사를 이어갔습니다. 누구든 이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방해하는 그러한 발언은 앞으로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낙연 상임 선거대책위원장까지 나서 박 후보의 생각을 존중해달라며 입단속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어느 선거나 상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상대와 싸우기에도 버거운 상황에서 내부 불협화음이 노출된다면 그 피해는 해당 후보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직원들의 조직적인 땅 투기 의혹에 이은 LH의 또 다른 의혹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LH가 자신들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나 협력업체로부터 차량을 제공받고 심지어 잘 봐달라는 취지의 현금까지 정기적으로 수수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감사원은 LH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 결과 LH는 자사 직원의 현장 감독 차량을 수급사, 즉 시공사로부터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LH 현장 감독관의 차량 임차료와 운영비를 직접 집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 지적 이후 LH의 이런 부적절한 관행은 바뀌었을까? YTN이 건설사 서너 곳을 취재한 결과 일부 현장에서는 예전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그냥 계약서 상의 명기가 되어 있는 걸로 해서 그냥 전혀 허리낌 없이 심지어 공사가 끝난 후에도 LH 감독관이 타던 차량은 매각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돌린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끝나면 그 차를 이제 뭐 렌트한 업체나 이런 데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 매각을 영위변경 방식으로 해가지고 돌려주는 일부 현장에서는 LH 감독관에게 현금을 주는 관행도 여전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종의 그 공사청이 그런 거를 좀 잘 봐달라는 의미에서 달달이 200씩 현금으로 지원했죠. 시공사나 협력업체들이 현금을 만든 방식은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꾸며 현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이었습니다. 도급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를 높게 책정한 뒤 법인 카드로 선결제합니다. 그런 뒤 부풀려진 액수만큼 되돌려받아 공사 현장에서 일종의 비자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현금은 골프는 물론 안마시술소 접대 등에도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차량과 현금 제공을 했던 건설사 현장 당사자들은 본인들이 직접 언론에 증언할 경우 LH로부터 공사 발주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며 동종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지난해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현장부터는 자체 렌트 차량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공사가 차량을 제공한 기존 지역과 혼재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금 수수 주장에 대해선 제보 내용에 대한 진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LH의 업무 영역의 일부를 민간으로 옮겨 힘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그 민간 합동 방식이나 민간 방식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LH가 택지를 개발하고 신도시를 개발하다 보니까 결국에 건설사들과의 관계가 갑과을과의 관계가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비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정부가 LH 혁신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현장에서 벌어지는 갑질과 불법 행위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실업 지표가 개선되는 등 경제의 빠른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강화되면서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99.42포인트, 0.62% 상승한 32,619.4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0.38포인트, 0.52% 오른 3,909.5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79포인트, 0.12% 상승한 12,977.6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주요 경제지표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등을 주시했습니다. 오늘 경제재개 수혜주 등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증시의 상승 반전을 이끌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등은 4% 이상 올랐습니다. 장 초반에는 증시가 불안했습니다.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파월 의장이 지원 조치의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부각되면서 증시가 낙폭을 키우기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국채금리는 대체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갔지만 입찰 결과가 다소 부진해 장 후반 소폭 반등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이 0.33% 내렸습니다. 뉴욕 유가는 수혜주 운항 차질에 영향이 단기에 그칠 것이란 인식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2.62달러 급락한 58.56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 수혜주 운하 사고에 따른 원유 수송 차질과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등을 주시했습니다. 수혜주 운하에서 대형 컨테이너선이 좌초된 데 따른 운항 차질은 지속하는 상황입니다. 컨테이너선 견인이 쉽지 않아 운항 정상화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 운송에도 일정 기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지만 운송 차질은 결국 일시적인 변수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유가는 전일 해당 소식에 따른 상승분을 일부 되돌렸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일 6% 가까이 급등했던 바 있습니다. 반면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한 데 따른 부담은 지속했습니다. 주요 원유 소비 시장인 인도와 브라질 등에서도 신규 확진이 다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BBC에 따르면 인도의 전일 하루 확진자는 4만 7천 명을 넘어 올해 들어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총 사망자가 30만 명을 상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봉쇄 조치를 강화하는 지역도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 회복을 늦추면서 원유 수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4.3%로 최종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확정치로 한 달 전 발표된 잠정치 4.1%에서 0.2%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 성장률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세 차례 나눠 발표됩니다. 맨 처음 발표된 속보치는 4%였습니다. 2020년 연간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 3.5%로 속보치, 잠정치와 모두 동일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여파로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이후 최대폭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만 올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 추가 부양 패키지와 백신 보급 등에 힘입어 강한 반등을 이뤄낼 전망입니다. 제약회사 화이자가 12세 미만 어린이들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임상시험에 착수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화이자가 전날 임상시험에 자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첫 시약을 투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린이 144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임상시험에서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 분량을 0.1cc, 0.2cc, 0.3cc로 나눠 접종한 뒤 안전성을 관찰할 예정입니다. 화이자는 올해 하반기에 임상실험 관련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월 25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현재 곳에 따라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LA 다운타운을 비롯한 말리부와 산타모니카, 베벌리힐스, 헐리우드 그리고 롱비치 등 LA 카운티 해안가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해안가 인근에 풍속 15에서 25마일대, 돌풍세기 35마일대 강력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엔텔로밸리 지역은 풍속 25에서 35
35마일대 강풍에 최고 시속 50마일에 달하는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약간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도 오늘보다 5, 6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내내 남가주에는 모처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일요일부터 다음 주 중 내내 한낮 기온이 80도를 웃도는 반짝 더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7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4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7도, 47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7도, 밤 최저 46도입니다.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2도, 밤 최저 48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린 가운데 밤 최저 기온 49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5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파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